정치와 선거의 이해, 정치와 정치 제도. 일. 정치란. 그림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4가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바로 국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돼야 할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국회가 사실 이렇게 싸움판의 이미지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은 우리들의 정치적 요구와 지지의 표현이 좀 옛날식으로 말하면 데모, 좀 집회를 통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또 그런 집회와 데모를 공권력으로 막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정치가 앞서 학습 설명에서도 드렸다시피 싸움이라고 했는데 꼭 이게 정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의 전부는 아닌 싸움이긴 하지만 그런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조화해 나가고 타협이 필요한 그런 이것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 과정이고요. 그런 정치란,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이렇게 싸우고 또 싸움을 해결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싸움,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느냐? 네, 개인 대 개인, 또 개인 대 집단, 그리고 세 번째 집단 대 집단이 싸우고요. 왜 싸우느냐? 뭐 때문에 싸우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80%는 살 수 있다고 하는 돈, 그리고 한 번 맛보면 도박보다 헤어나오기 힘들다고 하는 권력, 그리고 명예,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운다고 합니다. 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싶지만 누구나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갖지 못한 사람은 갖기 위해 싸우고 갖고 있는 사람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정치. 그래서 정치는 갈등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정치 과정이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해결해 나가는 기구가 되는 것이, 그런 해결해 나가는 힘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정치 권력.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치란 그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정치 권력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해결해 나가는 최상위 결정 기구,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이 정치 권력이고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이러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정치 권력을 누가 부여하죠? 선거를 통해서 일반 국민이 정치 권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한 방법은 바로 선거가 되겠죠. 선거를 통해서만 정통성 있는, 정당성 있는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런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좁은 의미의 정치란 정치 권력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구현되냐.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 인간이기에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울려서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지만 그런 어울림이 항상 좋고 기쁜 것만은 아니고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정치적 동물이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인간이 정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갈등,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없다면, 그래서 인간은
살 수가 없겠죠. 인간의 삶이 곧 정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살펴볼 것은 과연 정치라는 조금 이제 우리가 학습 진행 중이니까 좀 학술적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비드 이스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사실 좀 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서구를 중심으로 발달이 돼 왔기 때문에 좀 서구의 정치 이론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 이론을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좀 서구의 정치 이론을 따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이 시간이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좀 원문의 의미를 좀 더 느껴보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Politics is 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 for a society. 정치란 일단 우리 사회를 이해한 것이고요. is 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 무슨 뜻이냐면 가치를 권위적으로 나눈대요. 가치의 권위적 배분. 그러면 여기서 가치 무엇이냐? 아까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부, 권력, 명예. 누구나 가질 수 없기에 더 갖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을 더 자극하는 것들. 그런데 이것을 나눠준다고 했죠? 누구나 한 사람이 소수 독재, 뭐 왕정처럼 옛날의 왕정처럼 누구나 한 사람 집중돼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고루고루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기조잖아요. 그것을 나눠준대요. 근데 누가? 어떻게? 권위적으로. 여기서의 권위란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의 베들레헴의 그 권위가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처사.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하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아까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건 누구였어요? 국가였어요. 그럼 그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누구죠? 네, 바로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저, 여러분, 일반 국민, 일반 시민이 되겠죠. 그런 일반 시민이 정치 권력을 부여합니다. 어떻게? 앞서 살펴봤듯이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선거를 통한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는 권력이 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나눠주는 과정 자체가 함정을 이해되고 납득할 만한. 그래서 싸움, 갈등이라는 정치의 그 본질적인 출발에서부터 조정, 타협, 정당한 정통성 있는 권력이 나눠주는 과정까지. 이것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정치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 정치 체계론.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앞서 정치에 대한 정의를 한 줄로 설명했던 데이비드 이스튼의 정치 체계론에 대한 이론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개인들의 바람과 욕구, 그것들을 모은 것이 정치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정치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연과학의 생물 체계론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과학에다가도 그 자연과학의 이론을 도입해서 만든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치도 외부 환경과 어떻게 연관을 맺고 그래서 투입과 산출 과정을 통해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의 주체, 바로 우리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나 뜻이 되겠죠. 그 뜻들이 모여서 투입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투입의 과정을 이것을 이제 언론이나 정당이나 시민단체들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잘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정책 결정기구, 바로 정부와 국회가 되겠죠. 정부는 정책으로, 국회는 입법으로 이 사람들의 뜻을 전달하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정책과 입법이 되겠죠. 그럼 이 정책과 입법은 그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정책과 투입,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기구, 정부, 국회, 지방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입법화되고 정책에 나온 산출물이 완성이 되고요. 이 산출물이 다시
정치 주체인 우리 일반 국민, 시민에게 적용되고 또 복지 혜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들, 일련의 정치가 결국은 돌고 돈다는 서로 영향을 미쳐가면서 서로 새롭게 수정되고 개선되고 발전돼 나가는 것. 그런 과정들을 우리나라 말로는 한류라고 하는데 조금 요런 이 이론 틀을 따온 영어를 따와서 피드백이란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정치가 사실상 운영된다는 그런 이론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에 준비한 영상은 그런 정치적 요구가 어떻게 정책 결정 기구인 국회를 통해서 법으로 입법화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런 정치 체계론이라는 것이 이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론이라는 것이 사실 현실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이론이 된 것이니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뉴스를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고 정치 체계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법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고 2015년부터 40만 명의 저소득층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등 항목별로 가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지급되는 현금도 매달 6만 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생계, 주거, 의료 급여의 경우 월 404만 원 이상 소득 인정액이 있는 자녀나 부모 등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의 사회가 정치의 기재, 즉 입법 과정을 통해 법으로 갈등이 해소된 사례로 정치 체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정치 제도. 지금까지 그러면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고 정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굴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제 좀 뭔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사실 또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또 쉽게 손에 잡히는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바로 그러면 정치가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현대사회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뜻이 뭐죠?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 기본 이념 원리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럼 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는 권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도 운영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어떻게 또 그 뽑아준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었죠? 바로 입법이었죠. 바로 법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런 정치라는 것은 누가 중요하죠? 결국 이 모든 과정 자체는 인간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 민주주의, 선거, 법치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명 지금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80하고도 7회 전 우리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믿음에 받쳐진 새 나라를 이 대륙에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 혹은 그같이 잉태되고 그같이 헌신된 나라들이 오래도록 버틸 수가 있는가 시험받는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의 거대한 격전지가 되었던 싸움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일부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서 생명을 바친 이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로서 바치고자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줘야 마땅하고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헌정하거나 봉헌하거나 신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싸운, 죽은, 혹은 살아남은 용사들이 이미 이 땅을 신성하게 하였으며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는 더 이상 보탤 수도 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세상은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사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이에게 남겨진 일은 오히려 이곳에서 싸운 이들이 오래도록 고결하게 추진해온 끝나지 않은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오히려 명예로이 죽은 이들의 뜻을 받들어 그분들이 마지막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그 대의에 더욱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준비된 영상 잘 보셨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죠. 바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대한 전문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2분 남짓한 연설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의 1863년 남북전쟁,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그런 그 전쟁에서 희생된 병사들을 기리면서 했던 내용인데 그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거였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설명이 되겠고, 특히 전문 내용을 좀 들으셨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가 좀 와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사회, 1인 치하의 왕이나 독재자에 의한 정치가 아닌, 독재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민주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기본 원리가 되는 그 민주주의를 통한 민주국가기 때문에 민주국가로 설명되는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아닌 국가들도 아직 몇몇 지금도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지금 현대 정치의 가장 큰 기본 운영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시행했던 고대 아테네, 그래서 이때를 직접 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 그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땅덩어리도 작았고 언어도 똑같은 말 썼었고 여러 가지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물론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한계는 여성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이런 사람 다 빠지고 일반 시민인 남성들로만 구성된 좀 제한된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실생하던 아테네였지만 현대사회는 그렇지 못하죠. 넓은 땅, 수많은 인구. 그래서 20세기 사회학 최대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게 많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자,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그래서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모습으로서 현대사회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그런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수단,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란 뜻을 보면 정치적 대표자를 선택하고 그 대표자는 책임 있게 정치를 구현하는 것. 정치적 대표자 쉽게 생각하시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뽑아준 사람들의 뜻을 다한 정치적 대표성, 책임 있게 정치를 구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거에 대한 의미가 되겠고요. 선거에 대한 의의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게 될 대기관을 구성하는 과정. 그래서 국민 주권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자, 투표해야 된다, 투표율이 낮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투표, 선거를 통해서 이런 지금 이 땅의 현대사회의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권에서 유래하는 모든 국가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제도적 수단, 그것이 바로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제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선거 제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뭐 다수대표제다, 비례대표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다수대표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후보자 이름에다 표시하면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어떤 후보자든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 그게 다수대표제고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정당 투표하죠. 정당이 얻은 의석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 뭐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 제도가 다 합쳐졌기 때문에 혼합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한 이런 제도를 이제 입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선거에 관한 법들, 그래서 선거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선거 과정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 뭐 여기서는 일단 뭐 국회의원은 보통 평등 직직 비밀 원칙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라고 써 있는 헌법에서부터 또 직접적인 선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관계법이 있고요. 정치관계법이라는 것은 공식 법명은 아니고 선거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당,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정당법, 그리고 선거하면은 또 돈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이 세 가지 법을 합쳐서 정치관계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법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선거제도, 선거법 운영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법치주의입니다. 아까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죠? 네, 바로 입법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란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의 뜻인 법을 만드는 사람을 누가 뽑았죠?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그래서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해서 구성되고 또 모두 다 그 법 앞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 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법치주의의 의미는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국가 권력이 무한정 국민을 통제할 수 없도록 그 만든 사람들 그 자체도 다시 구속한다는 것.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왕정, 1인 독재,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그것이 바로 법의 지배.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고 통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똑같다는 것. 그래서 법은 국민의 의사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법의 지배 자체가 우리 앞서 첫 번째 살펴봤던 민주주의의 뜻을 담은 민주정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러한 정치 과정, 정치라는 것,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한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 설명을 보시면 정치 참여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발적인 행위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선거일에 나가서 투표하는 것, 가장 쉽고 확실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정치 참여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되겠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도 선거도 법치주의도 인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그 원동력으로서 그 자체로서 목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치 참여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치, 그 싸움과 갈등과 그런 해결 과정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치와 정치 제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